블랙스완. 기억의 정원의 기억하는 자이자 신비한 점술사로 방어력 감소와 받는 피해 증가라는 디버프에 더불어서 아르카나로 지속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바람 속성의 공허 캐릭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공허들러이면서 임의로 지속 피해를 터뜨릴 수 있는 카프카와 매우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카프카가 있는 블랙스완과 그렇지 않은 블랙스완의 포텐셜 차이가 매우 큰지라 일각에서는 카프카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블랙스완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통찰, 침묵의 새벽, 그냥 평타입니다. 일정 확률로 비격된 적을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립니다. 또한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에 빠진 목표를 명중하면 다시 일정 확률로 아르카나 스택을 쌓죠. 이 효과가 평타에 달려있는 덕분에 블랙스완은 스킬의 의존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그래서 스킬 포인트를 보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전투 스킬, 실추, 거짓된 신의 황혼. 바람 속성 피해와 함께 100%의 기본 확률로 목표 및 인접한 목표를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리며 3턴 동안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평타의 경우에는 지속 피해 디버프에 걸린 적을 명중했을 때 추가적으로 아르카나 스택을 쌓을 수 있었고, 스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아르카나 스택은 없는 대신 넉넉한 지속 시간에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붙습니다. 다만 추가 능력을 개방함에 따라 스킬이 평타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킬보다 평타의 의존도가 높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저편의 품에 취해. 바람 속성의 광역 피해와 함께 2턴 동안 모든 적을 발로 상태에 빠뜨립니다. 발로 상태에서는 적 자신의 턴 동안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적이 아르카나 상태일 시 풍화나 감전, 열상, 연소 상태에 빠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아르카나가 매턴 시작 시 피해를 가한 후 스택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발로 상태 지속 시간 동안 한 번만 발동되며 다시 한번 발로 상태에 빠질 시 발동 횟수가 갱신됩니다. 본래의 아르카나는 한 번 피해를 준 후에 스택이 초기화되는데, 필살기를 발동한 경우에는 딱 한 번 스택을 유지시켜주며 아르카나를 풍화나 감전 같은 지속 피해에 빠진 것으로 간주하여 아르카나를 통해 아르카나가 더 많이 쌓이는 선순환 시너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살기의 자체 데미지나 발로 상태에서의 받는 피해 증가도 더없이 훌륭한 수준이죠. 특성, 변덕스러운 운명의 배틀. 적의 턴이 시작될 때마다 적이 받는 지속 피해 1회당 일정한 확률로 적을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리며, 아르카나 상태에서 적의 턴이 시작될 때마다 적이 블랙스완 공격력만큼의 바람 지속 피해를 받습니다. 아르카나의 스택당 피해 배율이 증가하며 이후 1스택으로 초기화되고 최대 50스택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적의 턴 시작 시에 아르카나 스택에 따라 추가 효과가 발동되는데, 3스택 이상의 경우 인접한 목표에게 블랙스완 공격력만큼의 바람 속성 지속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인접한 목표를 아르카나 스택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7스택 이상의 경우 이번에 가하는 지속 피해는 해당 목표 및 인접한 목표의 방어력을 20% 무시합니다. 특성 하나에 고봉밥으로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 놓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속 피해를 받음에 따라 아르카나가 쌓입니다. 카프카와 함께 지들 조합을 꾸리면 시너지가 매우 좋겠죠. 아르카나는 많이 쌓일수록 피해가 강력해지는 구조이며, 많이 쌓으면 광역 피해와 방어력 무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광역 피해 시 전염병 마냥 아르카나 피해로 아르카나 스택을 쌓는 선순환이 발생하니 어쨌든 아르카나를 많이 쌓을수록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상. 비술, 진상을 파악하고 표징을 버려라. 비술 사용 후 전투를 시작하면 150%의 기본 확률로 모든 단일적을 아르카나 스택에 빠뜨리고, 아르카나에 빠진 목표를 다시 한번 아르카나 스택에 빠뜨리며 아르카나 상태에 빠뜨리지 못할 때까지 효과를 반복합니다. 목표를 아르카나에 빠뜨릴 기본 확률은 지난번 해당 목표를 아르카나에 빠뜨렸을 시의 기본 확률의 5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쪼개고 쪼개서 안 될 때까지 아르카나 스택을 중첩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높은 효용을 기준으로 대충 3스택에서 5스택 정도의 아르카나를 부여한 채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능력 요동치는 내장을 개방하면 스킬을 발동하여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의 적을 명중할 때 각각 65%의 기본 확률로 적을 아르카나 스택에 빠뜨립니다. 평타로 가능했던 지속 피해에 있는 적에게 아르카나 부여가 스킬에도 붙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킬의 기존 능력만으로는 평타에 비해 아르카나 스택 부여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로써 평타와 스킬의 차별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추가 능력 컵바닥의 흔적을 개방하면 적이 전투 진입 시 65%의 기본 확률로 아르카나 스택에 빠집니다. 아군의 단일 공격 중 지속 피해를 1회 받을 때마다 65%의 기본 확률로 아르카나 스택에 빠지며 단일 공격 내 최대 3스택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특성으로 쌓는 지속 피해로 인한 아르카나는 적의 턴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카프카가 임의로 터뜨리는 지속 피해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추가 능력을 개방하면 그렇게 터뜨린 지속 피해로도 아르카나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추가 능력 촛불 그림자의 징조를 개방하면 자신이 가하는 피해를 효과 명중의 60%만큼 증가시킵니다. 최대 72%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피해 증가를 72%나 제공해준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은 무엇보다도 효과 명중 스탯이 그 어떠한 스탯보다 더 우선시됩니다. 기존의 지속 딜러들은 디버프 명중을 위해 효과 명중을 챙기는 순간 공격력이나 치명타, 속도의 스탯이 부족해지면서 포텐셜의 한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효명을 올릴 수 있게끔 접대를 해준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효과 명중 120%는 블랙스완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승급과 행적입니다. 승급 재료는 전인의 유해, 꿈틀대는 코어입니다. 행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긴 한데 굳이 순서를 나눠보자면 특성, 평타, 필살기, 스킬 순입니다. 필살기는 바피증을 제공하고 스킬은 반각을 제공하는데 왜 평타의 우선순위가 더 높을까요? 어찌되었건 블랙스완의 핵심은 아르카나이고 스킬에 제공하는 반각은 3턴으로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평타를 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올릴수록 아르카나 부여의 확률이 올라가는 평타 레벨의 우선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바피즘과 반각도 절대 꿀리지 않는 중요도를 지니기에 골고루 올리는 것이 베스트임은 변치 않습니다. 행적 재료는 별을 갉아먹고 재앙을 낳는 구악과 천공을 불태우는 마귀, 꿈틀대는 코어입니다. 광추입니다. 시간의 기억에 대한 재구성. 블랙스완의 전용 광추로 효과 명중과 공격력, 그리고 방어 무시를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전무인 만큼 포텐셜 자체는 강력한 편이지만 역시나 운용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친구는 아니기에 의존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며 사시나 밤인사처럼 사성 대체제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사냥감의 시선입니다. 효과 명중과 지속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 광추로 효과 명중이 최중의 옵션인 지속 딜러 블랙스완이랑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5중첩 기준으로는 40%의 높은 효명을 제공하지만 중첩이 낮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효명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팅이 빡세질 수는 있습니다. 쇼타임. 망각의 정원 컨텐츠로 구매할 수 있는 광추로 디버프를 부여한 경우 스택제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효과 명중을 조건으로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아르카나 지속 딜러인 블랙스완은 스택을 쌓기도 쉬울 테고 어차피 패시브 때문에 챙겨야 하는 효과 명중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광추 효과로 효명을 챙겨주지는 않으니 세팅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말고는 밤인사와 땅방울, 삼성의 그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개 중에서는 밤인사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며 땅방울과 그윽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물입니다. 깊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추천됩니다. 공격력 증가와 함께 지속 피해를 트리거로 방어력 무시를 제공하는 유물이죠. 장신구가 아닌 유물 쪽에서는 효명을 챙겨주는 친구가 없기도 하고 치명타 옵션을 활용하지 않는 지속 딜링 조합에서 방어력 무시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선택지가 늘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신구는 효명과 함께 그에 비례한 공격력을 제공하는 버무나 상사가 추천됩니다. 고점은 확실하게 제일 높은 장신구이지만 파밍 효율이 좋은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정거장이나 그라모스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명 갑옷에 속도 신발, 바속피 구체, 공포 매듭이 추천됩니다. 효과 명중은 120% 이상으로 맞추는 게 권장되지만 효과 저항을 가지고 있는 적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가도 유효 옵션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격력과 속도 옵션과의 밸런스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과도하게 챙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 스펙은 효명 120만 얘기하겠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와 조합하는 걸 예시로 카프카보다 높은 속도를 맞추시면 되고 공격력은 적당히 챙겨지는 대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원입니다. 1돌, 지혜의 7기둥. 블랙스완이 전투 가능 상태일 때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인 적에 상응하는 바람, 물리, 화염, 번개 속성 저항이 각각 25% 감소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파티원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로 블랙스완은 보통 다른 지속 딜러와 함께 사용하니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효과입니다. 속성 저항 감소라는 게 절대 흔한 디버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돌이라는 가성비의 영역에 있으니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2돌, 어린 양이여 날 위해 울지 말아다오. 아르카나 상태의 적이 처치될 시 100%의 기본 확률로 인접한 목표를 아르카나 6스택에 빠뜨립니다. 잡몹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이벤트나 허구 이야기 컨텐츠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발휘하는 효과로 1돌과 비교하면 한정된 조건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가성비가 매우 좋은 효과입니다. 4돌, 눈물은 선물이기도 하다. 궁극기의 발로 상태에서 적의 효과 저항이 10% 감소하고 턴이 시작되거나 처치될 시 블랙스완의 에너지가 8포인트 회복됩니다. 에너지 회복 효과는 발로 상태 지속 시간 동안 한 번만 발동되며 다시 한번 발로 상태에 빠뜨리면 발동 횟수가 갱신됩니다. 아무래도 효과 저항을 가지고 있는 적이면 효과 명중 120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니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궁극기 회전율을 올려줍니다. 직관적으로 딜이 올라가기보다는 유틸 쪽을 신경쓰는 효과죠. 6돌, 신은 선하나 고난당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적이 동료의 공격을 받으면 65%의 기본 확률로 목표를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리며 블랙스완이 적을 아르카나에 빠뜨릴 때마다 50%의 고정 확률로 이번에 중첩되는 아르카나 스택 수가 추가로 1스택 증가합니다. 아르카나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입니다. 지속 피해를 터뜨리거나 하지 않아도 파티원 전체가 아르카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아르카나까지 쌓이면서 딜링이 대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조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네빈이나 산포처럼 지속 딜링 캐릭터라면 시너지가 나쁘지는 않을 텐데 추천을 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역시 카프카와 함께하는 지들 파식 최고봉이죠. 이러나 저러나 적이 행동하길 기다려야 하는 지들 특성상 그걸 터뜨릴 수 있는 발사대 역할의 카프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프카 입장에서도 블랙스완이 제공하는 반값과 바피즘 그리고 아르카나의 딜링이 매우 크게 도움이 되고요. 피해 증가와 약점 격파 효율, 속성 저항 관통에 속도 증가까지 제공하는 완매는 어느 파티에나 훌륭한 서포터지만 이 조합에서 특히나 강력한 시너지를 선보입니다. 곽향은 공격력과 에너지 회복을 제공하지만 나찰이나 부연 혹은 다른 힐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완매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게네빈이나 산포 혹은 서벌이나 루카 등의 딜러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케론 파티에도 블랙스완이 들어갈 수 있죠. 블랙스완이 부여하는 바피즘과 반각 트버프는 아케론의 아즈사카 스택을 쌓는 데에 아주 유용하니까요. 그래서 지속 딜러보다는 디버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데 그런 만큼 카프카 지들팟에 비교하면 블랙스완 본인의 퍼포먼스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케론 자체가 하이퍼 캐리형 딜러이다 보니까 블랙스완의 딜링은 부수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한 점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